빌라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부평과 주안 지역에서 이상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교통과 협치를 꼽았습니다. 8대 김포시 의회 주요 의정 계획 살펴봤습니다. 오는 15일 밤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또다시 물에 잠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태풍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특히 바람에 날리는 간판은 흉기로 변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네. 근데 요새 부동산 가격 너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세가가 사실 매매가보다는 저렴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빌라의 경우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체결되는 전세 계약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깡통 전세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개중에는 건축주와 전문 분양 브로커가 짜고 전세가를 올려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속아서 시세보다 비싸게 전셋집을 얻게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증금까지 떼먹히는, 그래서 진짜 전세 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인천 부평 또 주안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관계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전셋집 구하시는 분들 조심해야겠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이 신축 빌라 건물 5층에 있는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인 한 집은 전세금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7일 같은 층 같은 규모의 집이 1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13% 가까이 비싼 겁니다. 이상한 전세 거래는 구축 빌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지은 인천 부평의 한 빌라 건물 5층 집은 지난 1월 10일 1억 1,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같은 층 같은 크기의 집이 전세금 1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거래는 서울 서부권과 인천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만 서울 화곡동의 경우 300건이 넘었고 인천 부평과 주안에서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신축 빌라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빌라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소유자가 적어도 50채 이상의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실거래가가 매매 실거래가보다 같거나 높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이들이 거래한 매매 실거래가 자체도 저희가 추정한 시세 대비해가지고 적어도 10% 이상 높게 거래가 되면서 전세와 매매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세가를 높여받는 이들은 빌라를 짓고 팔지 못하는 건축주와 새로 지은 전셋집을 구하려는 젊은 세입자들의 처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이 대출 기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도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 자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 각 지역에서 신축 빌라 중심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뒤늦게 경찰과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합동 본부를 만들어서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방을 위한 정보 그리고 그 전세 사기 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처벌과 재조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9월 달에 또 추가 대책을 세울 겁니다. 전세 사기 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본 갭 투자와 매매가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권리 관계를 허위로 고지했을 경우 등 7가지입니다. 다주택자가 세입자 피해를 알고도 높은 전세가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전세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건물주나 건축주에게 약간의 매매 대금을 주고 차액을 나눠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받아서 서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 정황, 이런 것이 발견될 때 전세 사기로 처벌이 용이해집니다. 정부와 경찰이 뒤늦게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섰지만 피해자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금리 상승 때문에 집을 구하기 힘든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까지 피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말부터 다시 물폭탄이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동중국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부터 14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일본으로 상륙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미 내린 비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의 가능성이 높고 침수 지역은 다시 물에 잠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태풍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이렇게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사전에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래되고 낡은 간판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해 떨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안수미 기자입니다. 간판이 위태롭게 건물에 매달렸습니다. 인도로 떨어질세라 소방대원들이 긴박하게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철제 간판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나뒹굴고 8m짜리 대형 간판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태풍 당시 도심 피해 상황입니다. 도심 곳곳에는 간판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낡고 노후한 간판들은 강풍에 날아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부위에 눈이 쓸거나 지지대가 없는 간판, 빈 건물에 방치된 간판, 특히 돌출형 간판은 바람의 힘을 2배 이상 받아 더욱 쉽게 떨어집니다. 감사원의 5개 강보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간 서울과 부산에서만 간판 2,000개 이상이 추락했습니다. 강풍과 태풍이 예보되면 간판을 단단히 고정하고 이동식 간판이나 입간판은 아예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등은 단단히 고정하셔야 합니다. 태풍이 진행될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언제 위험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 점검하시고 평소 간판에 대한 안전관리도 필수입니다. 등록된 간판은 3년에 한 번은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불법 간판이나 버려진 간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현황 파악과 수거 등 꾸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간판이 추락했다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말고 119나 지역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지역에 20억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도 20억 원을 비롯해 서울 28억 원, 인천 5억 원, 충북 4억 원 등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됩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 기간 서울시 4개 구에 수해 폐기물을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반입 대상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와 서초구, 영등포구, 동작구인데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광복절 휴일까지 사흘간 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경우 수해 복구 작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공사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1,960톤 분량의 수해 폐기물을 우선 반입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범 한 달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 김포시 의회. 뒤늦은 개원 탓에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미니 인터뷰에서는 8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이끌어갈 김인수 김포시 의장을 만나 향후 의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김인수 의원입니다. 민선 8기에 의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50만 김포 시민들의 여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8기가 7대7 동수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원들 간의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구성 때문에 의회가 조금 파행으로 인해서 늦어지긴 했지만 하루빨리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원래는 임시회가 8월 29일 날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이 연기되다 보니까 8월 26일부터 민선 8기가 들어서서 어떤 민선 7기 때 어떤 생겼던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조직 개편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도 있고 해서 의회가 지금 업무 보고를 일단 연초했긴 했지만 초선 의원들을 위해서 업무 보고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개편, 그 다음에 예산까지 요번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임시회 전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예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고 최대 현안이 광역교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김포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민선 8기의 집행부도 이 문제에 아마 올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잘 정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원구성이 늦어져서 먼저 김포 시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가려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의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화 타협을 기준으로 하고요. 민선 8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과의 어떤 대화 소통을 중요시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10명입니다.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부터 7,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 신규 확진자는 982명, 계양 지역은 627명인데요. 인천 지역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49.6%,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34.1%입니다. 12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748명입니다. 부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1,723명, 김포 지역은 1,086명입니다. 경기 지역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58.7%,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이 지난 11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업무 협약 체결 등 지역 치안 업무 현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과 지역 주민들은 경인로 가로 등의 LED 조명 교체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등의 논의도 주고받았습니다. 부평구가 10일 부평아트센터에서 2022년 부평구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부평구 주니어보드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이른바 MZ세대 부평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평구 주니어보드는 구정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성됐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